보자. 다음 문제.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As you may already know, what and how you buy can be political. 자, as 여기도 나온 as가 접속사 as. 그래서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서 비교의 용법이죠. 그래서 이미 알고 있을지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자. 그리고 what and how you buy. 그래서 you 주어, buy가 동사. 그리고 what and how you buy까지가 하나의 접속사절을 형성하면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죠. 그 다음에 can be 동사 political for.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사는지가 정치적이어질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이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 문장들을 보면 바로바로 물음표가 따라오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의고사 지문에서 물음표가 따라오는 이런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심 논지가 설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to whom do you want to give your money? 누구에게죠? 누구에게 you want? 돈을 주고 싶은가? 그렇죠? 그리고 which companies and corporations do you value and respect? 그러니까 사실은 이 political이라고 하는 함의의, 그러니까 이 용어에 이미 여기 있는 물음표가 들어있는 문장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함의가 담겨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회사나 어느 회사들한테 그 가치를 매길 것이고 또 존중을 줄 것인가. 그래서 내가 소비를 하는 것이 곧 정치적인 행위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 글에 뭐가 되는 거예요? 중심 논지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특히 이런 글의 제목이나 요지나 주제 파악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빨리 서두에서 파악을 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필자가 뒤집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를 너희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만약에 중간에 한번 뒤집는다 그러면 소비라고 하는 게 꼭 정치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뉘앙스가 나와질 것이고, 만약에 이 뉘앙스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어떤 구조? 그치? 반복 구조로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할 것이다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지금은 사실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나오는 지문들인지라 너희가 상대적으로 좀 고3에 비해서는 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나중에 고3으로 올라가면은 확실히 이런 식으로 쉽게 봐줄 수 있어야 되는 구조가 안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지문들을 읽을 때 방법론의 정립이 확실해야 돼요. So be mindful about every purchase by carefully researching the corporations that are taking our money to decide if they deserve our support. 그러니까 뭐 구조 분석 뭐 해줄 수도 있겠지만 간단합니다. 해석은 뭐야? 우리가 과연 회사들의 물건을 지지하는 것, 즉 구입을 할 만한 그런 결정을 내릴 가치가 있을 만한 그런 회사들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구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겠죠? 결국에는 신중해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물건을 구매할 때 있어서 그 회사에 우리가 돈을 줄 만한 가치가 있는 놈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서 나오는 얘기가 역시나 그 회사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한다는 측면에서 소비가 정치적이라는 맥락과 크게 엇갈리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나오면 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을 하려고 있는 걸까? 무엇을 지지하느냐의 문제죠. 그렇죠? 지지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은 서포트의 문제. 내가 뭘 더 좋아하느냐, 뭘 더 선호하느냐, 뭘 더 지지하느냐 이런 뉘앙스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투표하는 것도 누구를 더 지지해서 다수결이 돼서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처럼 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런 식의 어떤 팬들의,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So do they have a record of protecting the environment, or do they have a fair trade practices and an end of life plan? 이거 스펠 맞냐 이거? The life plan for the products they make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저게 뭐 단어 자체의 중요성보다는 환경 또는 어떤 그런 공정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그런 가치를 창출한 그런 기록이 있는가 이런 걸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중해라, 그리고 이런 레코드를 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어떤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어떤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라 라는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결국에는 그 소비 또는 구매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정치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Are they committed to bringing about good in the world? 굿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죠? 말고 그걸 수는 없겠지. 상품? 그건 굿즈고 굿즈.
굿이 뭐예요? good and bad 이러잖아. 뭐예요? good and evil이라고 그러잖아요. good and evil. evil은 악이고 good은 선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상에 선을 가져다 주는데 헌신하였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된 논의로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크게 화두가 되었었던 논지가 바로 ESG라고 하는 거죠.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라고 하는 거. 그래서 주변 환경을 또는 어떤 소셜, 사회적인 것 또는 거버넌스 같은 그런 측면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어떤 통치 체계 시스템을 좀 봐야 된다. 어떤 회사를 운용하는 시스템, 경영 시스템 이런 걸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 회사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선을 창출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계속해서 신중해라 얘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생님이 지금 지문을 읽는 것처럼 어떤 문장에 대해서 막 너무 이 프랙티스가 뭘까요? 연습일까요? 뭘까요?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좀 빠르게 이렇게 탁탁탁 치고 넘어갈 수 있으려면은 평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구문 분석력이 좀 많이 늘어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가연이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잠깐 했었지만은 그 70 문장이 있었잖아, 그죠? 구문 분석하는 거 그거 내가 숙제를 내줬는데 너희도 좀 이따 필요하면 줄게. 근데 이런 식으로 뭐 앞으로 이제 8월 우리가 너희가 아마 9월 말에 시험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8월 동안에 8월 말까지는 그러니까 내신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계약하고 나면 얼마 안 돼서. 근데 동시에 8월에는 정규반 수업도 병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8월 동안에 계약하고 나서 공부할 양이 적지는 않을 거니까 좀 각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좀 아까운 게 너희들이 모의고사 실력이 지금 조금씩 엘리베이트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금 9월이 되면 거의 중단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8월 한 달 동안이라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정신을 차려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줘. 알겠죠? 9월 동안에 공부 못 할 거 아니야, 이제 모의고사. 또 그러니까 물론 학교에서 두는 모의고사 뭐 22개 막 그 정도의 이제 지문이 있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뭐 모의고사 공부가 어떻게 되겠어? 모의고사는 실전인데, 그지? 그래서 8월에 너희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할게 이런 식의 문장들을 구문 분석하는 교재를 이번 방학 끝나고 나서 만들어 올 테니까 뭐 엄청 두껍지 않게 이건 너희들 거 아니고 엄청 두껍게 저건 중학교 애들 건데 아무튼 그걸 만들어 와서 좀 한번 좀 보도록 해보자고. 구문 분석은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세상에 선을 가져다 주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면은 바로 우리가 얘 계속 반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팔로우업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필자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다. 소비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이고 그 정치적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상품, 어떤 회사를 지지하느냐의 문제, 그리고 그 회사를 선별하는 것의 문제,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구나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아 이거 가보자면은 My family has found a company. 우리 가족이 어떤 회사를 알아냈는데 그러니까 어떤 회사냐면 Recycled plastic packaging free. 여기는 지금 띄어쓰기 안 돼 있네. 플라스틱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toilet paper. 그러니까 플라스틱 패키징 프리 토일렛 페이퍼 같은 것들 with a social conscience.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보다는 얘가 더 중요한 문제겠죠. 사회적인 양심을 가지고, 즉 ESG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건을 과연 생산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된다. They contribute, 그들은 공헌한다. 50% of their profits to the construction of a toilet around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전 세계의 50%의 어떤 그런 화장실 건축에 영향을 미치고 공헌을 하고, 그리고 and we are genuinely가 뭔 뜻인지는 알아야지. genuinely가 뭐예요? 진정으로 진짜로. 그래서 genuine 레러 이러잖아, 그죠? 진짜 가죽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happy to spend our money on this special toilet paper each month. 매달 이런데 돈을 지불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기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반복 구조야, 반복 구조. 이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 물론 날림식으로 얘기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선생님이 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그냥 대충 보라고 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죠. 포인트를 딱딱딱 집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아까 전에 여기 반복이라고 해서 쫙 넘어왔던 이 모든 문장들에도 각각의 문장들마다 중요한 포인트들은 알고 넘어가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신중해라. 그래서 우리가 뭐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쵸? 그리고 이런 기록을 잘 봐봐라.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것들이 잘 공헌을 했는가 이런 걸 봐라 이거잖아. 그리고 어떤 회사의 거 이런 식으로 좋은 어떤 사회적인 공헌, 소셜 컨센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 식으로 포인트를 좀 짚어줘.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구문 분석이 어디까지나 전제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었던. 그리고 또 그들이 공헌한다. 그죠? 세상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걸 살면서 행복하다. 결국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So remember, 기억해라. 역시 또 반복하겠다는 얘기죠. That the corporate world is
is built on consumers. 이 corporate world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함께하는 이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소비자들 위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so as a consumer, you have the power to 너가 그러니까 너가 그 소비자로서 구매하는 소비자로서 you have the power to vote with your wallet. 너가 지갑으로 너가 권력을 갖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들로 하여금 embrace가 무슨 뜻이에요? 껴안다, 포용하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아우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뭘 아우르게 되는 거예요? 더 건강하고 더 지속 가능한 관습, 어떤 관습, 행태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신중해라. 왜냐하면 너의 어떤 구매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사회적인 영향에도 큰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뭐 최근에 최근에 이제 뉴스에 나온 거죠. 이 회사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잖아. SPC라고 들어봤지? 삼립 회사 몰라? 여기에서 막 노동자가 돌아가시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런 게 하도 문제가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막 벌까지는 아니지만은 경고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조금 우리가 보기엔 좋지 않은 기업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거니까. 또 이것도 어때? 이것도 뭐 팩트니까 그냥 얘기해줄게. 너희 막 저기 옆에 막 샤브 올드라든지 명륜진사갈비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 거기 이제 가맹점들이잖아, 프랜차이즈. 근데 거기 가맹을 낼 때 본사에서 대출을 받아야 돼, 본사로부터.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근데 그 대출이 어떤 대출이냐면 대부야, 대부. 이 본사가 대부를 운영하는 회사야. 그래가지고 이 가맹점주들을 조금 굉장히 과도한 이자를 물려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업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어.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막 이삭토스트라든지 또 뭐 성심당 이런 데는 또 모범이 되는 회사들이잖아. 그렇죠? 성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변에 대전에 있는 상권을 살리는데 너희들 그거 알지? 성심당의 모든 그 빵집들은 다 대전에 있는 거야. 그렇지? 하나도 대전 밖에 있는 거 없어. 지도 처음은 바로 나와. 다 대전에 있어. 이삭토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맹비를 안 받는 회사를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주변 뭘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여기 지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회적인 공헌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의 물건을 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게 정치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은 뭐가 될까? 자, 사실 이것도 옛날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긴 한데 너희들이 이제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느낌이 오면 바로 선택지로 가잖아. 그쵸? 나쁘진 않아. 근데 내가 조금 더 정확도를 높여보고 싶고 실력을 높여보고 싶다 하면은 한 번쯤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유형을 푸는 것처럼 빈칸 추론 유형을 푸는 것처럼. 아시겠죠? 빈칸 추론 유형을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뭔지를 설정을 해본 다음에 빈칸 선택지로 넘어가잖아. 얘네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지금 이 글이 뭐에 대해서 소비가 정치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우리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란 말이죠. 뭐 미리 내가 정리를 다 해주긴 했지만. 자, 선택지 봅시다. 1번. 그린 비즈니스. 그러니까 그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그린이라면 초록색 이런 거 하지 말고 뭐예요? 친환경이죠. 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 산업. Are they really green? 그게 정말로 친환경적인가? 아니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소비가 정치적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택지를 보면서 흔들린단 말이야. 앞에서 읽었던 게 내가 읽은 건 실컷 소비 정치인데. 자, 2번. Fair trade does not raise appeal to consumers. 공정무역이 항상 소비자들한테 매력적인 건 아니다. 이것도 딴소리 하는 거죠, 지금. 정치적이다. 소비가 정치적이다는 얘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3번. Buy consciously. Make companies do the right thing.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살아. 우리가 그러니까 consciously 원래 의식적으로인데 즉 우리가 뭔가 신중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들로 하여금 옳은 일을 하게 하라. 괜찮아 보이죠? 근데 확정 지을 수 없다면 다른 거하고도 비교를 하면 돼. Do voters have a powerful impact on economic policy? 그러니까 투표자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경제적인 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가? 상관없는 얘기죠. 경제적인 정책 얘기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The secret to saving your money. 돈을 절약하는 방법 전혀 상관없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record your spending. 그래서 record your spending. 너의 소비를 기록하라. 자, 그래서 다 이상한 소리였고요. 정답은 3번이 됐고 29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9번 어법 문제죠? 어법 문제. 자, 어법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 봤었던 2023년도 11월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이런 유형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읽지 말라. 어? 그렇게 읽지 말라. 아니. 무조건 맞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맞아야 되는 유형들이라서 29번, 30번 같은 유형들은 우리의 뭐를 측정하고자 하는 유형들이다? 영어의 기본기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유형들이다. 그래서 무조건 맞춰줘야만 하는 유형들이다. 그러면 이 유형들은 쉬울까 어려울까? 29번, 30번은 쉽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저 업보 잘 못하는데요. 나오는 게 뻔하다니까. 나오는 게 거의 매일매일 비슷해. 그래서 어법 문제 한 10번 정도의 모의고사만 쳐도 감이 와. 그래서 내가 이게 아직 감이 안 온다 그러면 10번 정도의 모의고사를 너희들이 직접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 연습을 해보는 게 가장 빠를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연습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라도 해석은 해보긴 해야 되겠지. There is little doubt. 그러니까 의심할 바가 거의 없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that we are driven by the cell by day. 그래서 여기 대절 오게 되죠. 셀 바이 데이트라고 하는 건 유통기한이라고 하죠. 유통기한 여기 아래 나와 있지 않냐? 그래서 유효기한, 판매 유효기한. 그래서 어쨌든 뭐 셀 바이 데이트라는 거에 의해서 are driven 뭐야? 이끌어진다라는 거지. 이끌어진다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매 유효기한 같은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의심할 바가 없다. So once an item is past that date, it goes into the waste stream, further increasing its carbon footprint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once 뭐 간단하게 그냥 이제부터 해석 들어가도 다 분석할 필요는 없으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템이 그것이 갖고 있는 판매 유효 기간을 past 지나버린 거지. 지나버렸다면 그것은 waste stream가 다 폐기가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더욱이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carbon footprint,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건 탄소 배출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증가시킬 것이다 하는 거야. 자,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 1번 increasing이죠. 자, 뭐예요? ing 붙어 있는 거? 현재 분사, 그쵸? 맞아. 나 근데 왜 왔는지 알아야 되죠? 근데 이게 왜 맞는지 혹시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 있어? 물어보고 싶네 이거. 가연이 맞다 그랬죠? 왜 맞는 것 같아? 수동. 위? 현재 분사인데? 현재 분사는 이게 왜 수동이에요? 현재 분사가 아직도 현재 분사가 수동인지 능동인지 모르면 어떡해? 능동이지 능동, 그렇죠? 능동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능동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왜 능동이야? 저 인크리징의 주체가 뭐인지를 파악하면 되잖아. 증가시키는 것의 주체가 누구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킨다고 했어. 누가 증가시키는 거야? 뭐가 증가시키는 거야? 아이템. 그렇지, 아이템이 증가시키는 거죠. 그 폐기된 아이템, 알겠어요? 그래서 폐기된 아이템이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 거야, 증가를 받는 거야?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거니까 능동이야, 수동이야? 능동.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돼. 알겠지, 가요?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죠. 틀린 거 찾아야 되니까. 자, remember, 역시 기억해라. Those items have already traveled hundreds of miles, reach the shelves, and once they go into waste, they start a new carbon mile journey. 그러니까 이거를 딱 읽자마자 이건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야만 해야지. 만약 내가 평소에 공무적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 remember, 기억하라. 동사 나왔죠? Those items 동사 나왔죠? 그리고 already traveled까지가 동사죠? hundreds of miles 얘도 동사죠? reach니까 그냥 the shelves and once they go 동사 나왔죠? into the waste they start 동사가 또 나왔죠? new carbon mile journey 이렇게 되고 있는데 동사가 총 몇 개 나왔어요? 5개가 나왔죠? 그럼 접속사가 몇 개 필요한 거예요? 5개. 4개. 4개 필요한 거죠, 4개. 그래서 remember 나온 다음에 여기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거죠? 하나 있는 거고요. Those items have already traveled hundreds of miles. 그 다음에 여기 뭐 접속사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건 보류. The shelves and once 접속사 나왔죠? 그래서 2개 나왔고요. They go into waste. 그 다음에 that 뭐예요? 역시 3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 어디 있어 지금? 하나 어디 있어? 없잖아. 없는 거야. 그냥 없는 거야. 어디 있어? 이거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정답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 2번인데 그리고 또 얘를 파악을 해보면 이제 의미론적으로 해석으로 이제 파악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들이 이미 움직였다는 거야. 트래블이 여행하다잖아. 근데 이제 모의고사에서 그냥 움직였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거리겠죠. 헌주엘 좀 말씀. 그러니까 수백 마일이니까 많은 이런 거리를 움직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다다랐다? 쉘프 선반에 다다랐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폐기하게 됐을 때 그것들은 새로운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킨다. My journey, 뭐 여행 이런 거 나오면 다 움직이는 걸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리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수정이 됐었어야 되는 거야? 리치으로 갔어야 되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도달을 해가지고
뭐야? 선반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reaching.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로 고쳐야 돼. 왜냐면은 얘가 직접 도달하는 거니까. 근데 얘가 분사냐 아니면 이게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접속사의 개수가 맞지가 않다라는 거. 그게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어때? 어법은 우리가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배웠었던 주어 동사가 오면은 중간에 접속사가 와야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서 출발하게 되는 어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잘 몰랐다? 그럼 본인이 이 유형, 그러니까 이 어법 유형에 어떤 식으로 어법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말했죠? 한 10번 정도 풀어보라고. 그럼 감이 온다고. 자, but we will make our own judgment of a sell by this.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매 유효 기간에 대한 판단을 한다. Those brought up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re often scornful of the terrible race they believe such caution concurrently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판단.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brought up 나타났다. 언제? 2차 세계대전 동안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이런 2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타난 것들, 그래서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이 are often scornful, 그러니까 약간 조소를 하게 된다는 거지. 뭔가 비아냥거리게 된다는, 경멸하게 된다. 그런 뉘앙스나 안 좋은 뉘앙스죠. 그래서 of terrible waste,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낭비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That they believe such caution encourages. 그래서 그들은 뭔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폐기물이 생겨버리는 거야. 뭔가 이렇게 셀바이데이트를 질 멋대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2차 세계대전 동안 일어났다. 여기서 브로드버 같은 경우에는 과거 분사로서 우리가 취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도우스가 주어기 때문에 수일치상 틀린 게 없었습니다. 자, the manufacturer of the food has a view when making or growing something that by the time the product reaches the shelves, it has already been traveling for so many days and possibly many miles. 그러니까 이 음식물의 생산자, 이런 어떤 음식, 푸드, 그냥 푸드라고 하자. 자꾸 음식 이런 게 많이 어감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푸드의 어떤 생산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점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when making or growing something, 여기까지는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접속사절이에요. 그냥 부사절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거나 이렇게 키울 때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에 대해서 대절 이하가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By the time the product reaches the shelves는 또 하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접목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구문분서 아마 너희들이 혼자 하기는 조금 어려웠을걸? 그래서 잘 들어서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절 이하 it has already been traveling, it이 주어, 그다음에 has already been traveling, 얘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엄청나게 많이 움직여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죠. 엄청나게 많이까지 필요 없지만 아무튼 움직여오고 있는 중이다. For so many days 뒤에 나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날 동안, 그리고 possibly many miles,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많은 어떤 마일들, 엄청 먼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대절이 묶이게 되고요. 이렇게 많은 날 또는 많은 거리를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것이 이렇게 많은 거리와 많은 시간들을 움직여서 여기 선반에 도착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대절 이하가 지금 완벽한 문장이 왔죠, 그죠? 그래서 뒤에 그러니까 it has already been traveling. travel 자체가 여행하다, 그러니까 일형식 동사로 쓰이잖아.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대시 무슨 대시예요? 동격의 대시죠. 앞에 있는 뷰를 주식해주는. 여기서 근데 어그로를 끈 거지. when making or growing something이라는 걸 집어넣음으로써 이 대답에 수식을 받는 게 something인 것처럼 가정을 한 겁니다. 아니죠. 알겠죠? So when making or something, 이거는 making or growing something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부사절이었다는 게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대절 괜찮죠. 사실 그래. 우리 영어에서 대시, 그러니까 영어 이제 모의고사 어법 유형에서 대시 선택지에 등장하면은 얘는 틀릴 확률이 희박해. 그죠? 굉장히 희박해. 왜? 대신 관계대명사도 돼, 접속사도 돼, 뭐 지시사도 돼, 그죠? 그 다음에 또 대명사도 돼.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신 관계대명사도 되고 접속사도 되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얘가 정답으로 등장할 확률은 극히 드물어. 어떤 경우는 그랬어? 선생님이 이제 옛날에 너희 나이 때까지만 해도 어법 문제 중에 어법 문제가 두 문제였어. 우리 때는 어법 문제가 이게 괄호 선택형 어법이 있었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와시냐, 뭐 대시냐, 또는 휘치냐, 대시냐 이런 거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 대시 틀릴 수가 있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선택지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그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대시 틀릴 확률이 극히 드물어진다라는 점은 좀 스킬적으로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The manufacturer then decides that a product can reasonably be consumed within, say, 90 days and 90 days minus so many days for traveling gives the sell by date.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생산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90일 또는 90일 이내에 이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간에 어떤 여력을 준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days, so many days for traveling. 그래서 for traveling gives the sell by date.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시간에 여력을 줌으로써 어떤 판매 유효 기간에도 어떤 여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but whether it becomes toxic is something each individual can decide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whether 여기서 whether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하나의 명사절이 되는 거죠. it becomes toxic까지가 주어가 되겠네. 그래서 그것이 과연 독성이 생길 것인가 말 것인가는 something individual can decide. 개개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whether절이 맞는지 틀린지는 뭐 해석상으로도 판단할 수는 있었지만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뭐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뒤에 is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명사절이 지금 수일치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서 5번도 딱히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정확히 2번이 되는 거죠. 너무나도 명확하게 틀린. 그리고 마저 마무리 해보자면 it would seem to make sense. 그러니까 make sense가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이런 뜻이죠. 합리적이다, 타당하다. 뭐가 합리적이고 뭐가 타당한 거야? Not to buy large packs of perishable goods. 뭔가 이렇게 처분 가능한 그런 상품들을 많이 사는 거는 그렇게 합리적이지가 않다. 그러나 non-perishable items may become cost effective.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빨리 소비해야 되는 게 아닌 그런 non-perishable items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는 게 조금 비용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간에 이거 어법 문제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법상으로서 다시 한번 이 유형을 바라본다 그랬을 때 솔직히 너희도 느끼는 게 있죠? 아, 생각보다 쉽다라는 거, 그죠? 이게 막 엄청 고난도의 어법 무슨 가정법 과거 완료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미래의 확정적인 일을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대신한다든지 막 이런 유형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솔직히 어법 같은 경우에는 토익도 파트 5에 이제 어법 문제가 나오는데 그렇게 안 어려워. 사실 영어에서 어법이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판단해야 되는 이 시험 문제에서 어법상 판단은 그렇게 막 난이도가 높은 게 내기가 쉽지는 않아. 그래서 특히나 수능은 더 그래. 수능은 왜 그래? 수능은 왜 어법 문제를 어느 정도 이렇게 난이도 있게 내지 못하는 걸까? 출제의 어떤 그런 의도하고 맞지 않기 때문이야. 수능의 출제 의도는 뭐예요? 수능의 출제 의도는 단순히 우리가 어법을 많이 외워서 잘 푸느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목적격 보러 받을 수 있는 동사가 뭐 tell이나 decide나 allow나 ask나 막 이런 determine이나 decide 막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걸 외우는 걸 요구하는 게 수능 시험이 아니라는 거야. 알았어? 만약에 그런 거를 요구하는 시험이었다. 암기력을 요구하는 시험이었다. 그럼 어법은 어떻게 돼요? 졸라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암기식의 시험이었다면은 난이도가 급 상승하겠지만은 수능은 어떤 시험이다? 난이도 암기 시험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 갖고 있는 사고력을 요구하는 시험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사고력을 요구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야, 얘들아 봐라. 여기 동사의 개수가 지금 5개가 오네? 그럼 접속사 4개 있어야 되지? 이런 식의 사고력, 단순한 사고력을 요구한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게 어법의 출제 의도야. 니들이 영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를 측정하는 것보다는 영어로 어느 정도 사고를 할 수 있느냐를 측정하려고 하는 시험이라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유형의 뉘앙스와 스탠스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감을 꼭 갖고 있어야 너희가 어법 문제 봤을 때 쫄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무슨 엄청나게 어려운 무슨 토플 시험 보려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 더 하고 싶은데 니들 지금 약간 눈치를 보아하니 그런 거 힘들할 것 같아서 좀 쉬었다가 하지. 알겠죠?